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그래도 자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잘 싸우고 있어요 라고 하고 싶었는지 거짓말을 했는데 또 들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얼마나 한심하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독일도 전차 군단, 월드컵 축구하면 독일 국가대표 나오면 전차군단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말 접어야 된다. 전차도 몇 대 없고 그리고 전차 생산하는 공장까지 다 사라졌다.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 차체를 생산해오고 자기네들은 포탄만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아예 없다 라는 이런 황당한 독일의 상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우리 한국의 포항급 초기함 중고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중고 가져가면 이거 오버홀 창정비 해서 이렇게 뭔가 수리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 예산을 거부했다라는 건데 거부 이유가 뭘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수호이 30 전투기 그리고 JF-17 전투기 두 개 종류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 두 대 세대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니까. 그래서 중국제, 순수 중국제 FTG-2000이라고 하는 완전히 초저가 전투기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군이 요청한 한국 해군 퇴역 초계함 인수를 위한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인도네시아 해군은 국채를 발행해 포항급 퇴역 함정 오버홀 및 인수 예산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재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초계함 도입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오는 2038년 취역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항공모함 팡의 새로운 설계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설계안에 비해 많이 가다듬어진 모습인데 만재 배수량 7만 5천 톤의 이 항공모함 우리 해군이 지향해야 할 차세대 항공모함과 정말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수송기를 이용한 제즘 캐리어 개념인 래피드 드래곤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자 러시아가 이를 모방한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일류신 IL-76MD-90 수송기에 자국산 몰리아 드론을 8대까지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개념을 발표했는데 도대체 이런 물건을 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미 공군이 입기만 하면 3,500파운드, 약 1.6톤의 파레트를 밀어 움직일 수 있는 외골격 슈트 시제품 실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배치되면 말 그대로 영화 속 아이언맨과 같은 괴력의 인간이 등장할 것 같은데 앞으로 미 공군기지의 무장사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제 수호이 30 SME 6대와 파키스탄제 JF-17 블락 2 15대를 발주한 미얀마가 서방 제재로 전투기 공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제 경전투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얀마가 최대 10대 규모의 FTG-2000G 경전투기를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포항급 초계함 퇴역한 거 이거를 가져가서 자신들이 좀 고쳐서 쓰겠다라고 해서 주기로 했는데 이걸 안 가져가겠다라고 된 거예요. 왜냐?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이 포항급 초계함 수리 비용을 국채를 발행해서 주기로 했는데 국채 발행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 잘 됐습니다. KFX 관련해서 거짓말만 하고 돈도 분담금 내지도 않고 있는 이 못 믿을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 잠수함 사기로 하고 그거 뒤통수 친 인도네시아 뭐하러 이런 거 줍니까?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게 좌절됐을까? 지금 이 국방부 장관이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설들이 바다하죠. 그러면서 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사는데 살 때마다 국채 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무기를 사는데 그렇게 사는 무기들은 새 거 사니까 뭔가 이면 계약을 통해서 당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거 거의 공짜로 받으니까 이건 돈을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국채 발행할 거 놔뒀다가 나중에 돈 떼먹을 거 있으면 거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네요. 아무튼 인도네시아하고는 거래 끊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팡인데요. 지금 이 새로운
디자인이죠. 이 아일랜드가 제럴드 포드처럼 조금 각지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글동글했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돌아왔어요. 7만 5천 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출기 두 대가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는 또 세 대로 늘릴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이게 딱 우리 한국 해군이 해야 할 바로 그 항공모함의 롤 모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물론 추진기관 여기는 원자력 추진을 하겠지만 우리는 원자력 추진 안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덩치나 여러 가지 이 추진기관을 뺀 건 다 요게 롤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류신 76MD라고 하는 이 덩치 큰 수송기를 가지고 우리도 드론을 여기서 발사할 수 있어. 수송기에서 공격용 드론을 발사할 수 있어. 예, 배회 자폭 무인 공격기. 요즘 뭐 이란 거 게란2 가지고 와서 좀 쏠쏠하게 재미 보고 있죠. 러시아가. 그런 거 하겠다. 왜냐? 미국이 수송기에다가 파레타이징 시스템을 통해서 제즘을 9발을 갖다가 한 파레트에 9발씩 쏜다. 그래서 수송기 하나 뜨면 이건 뭐 완전히 제즘 캐리어가 되니까 이 겁나서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도 수송기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8발의 자폭 무인 공격기를 집어넣어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무인기 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 휴대폰으로 아주 와이드하게 찍어서 그렇지 실제 크기 재보면 사람 몸통보다 약간 크겠죠. 길이가 요런 거. 그래서 이거 사거리는 얼마냐? 6km. 아니 6km 밖에 있는 이 뭔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덩치 큰 수송기가 가면은 저 수송기가 생존하겠습니까? 맨패드 맞고 그냥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니 이게 뭐냐? 60km, 600km. 미국은 지금 저 파레타징 시스템을 가지고 900km를 날린다는데 여기는 뭐 600km도 아니고 60km도 아니고 저 덩치 큰 수송기를 가지고 6km 날리는 거 달랑 8발. 그걸 지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랑하냐? 하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롱을 할 만하죠. 기가 찹니다. 미 공군의 그 무장사들인데 외골격 슈트를 착용했어요. 다리에 좀 뭔가 보이죠? 그리고 등에 뭔가 메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 스테이션이겠죠. 앞으로는 팔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다리에 착용만 해도 1.6톤을 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파워가 제공된다고 하니까 팔까지 들어가면 엄청난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야 아이언맨 곧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생긴 이 전투기 이게 바로 미그 21을 다운그레이드해서 더 작게 만든 전투기예요. 중국이. 그래서 원래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그 훈련기에다가 전투 기능 약간 집어넣고 전차보다 더 싼 전투기다 라고 이렇게 제가 알기 쉬운 무기백과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가격 30억 원. 정말 믿기 힘든 가격이죠. 아무튼 이 전투기로 갈아탔다. 왜냐? 수호이 36대 그리고 JF-17 파키스탄하고 공동 개발한 중국이 그거 15대 구매했는데 이 JF-17, 이 JF-17에도 러시아제 엔진이 들어가죠. RD-93. 그러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제 무기는 전부 다 제재받죠. 그러니 안 된다. 그럼 수호이 30도 달랑 2대 받았고 지금 또 JF-17 3대 받았고 그렇지만 스톱이다. 그래서 전투기는 있어야 되니까 중국제 초저가 완전히 저성능 이거 10대 그러면은 수호이 30 2대 JF-17 세대 이거 후속 군수 지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세워놓고 그냥 뭐 감상만 하고 마는 거. JF-17 같은 경우 나중에 그래도 중국제 엔진으로 바꾸면 쓸 수는 있겠는데 야 이거 가지고 과연 뭐 태국한테 비빌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때 전차군단의 나라로 불렸던 독일이 어쩌면 전차 공장이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전차 메이커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이 전차 최종 조립 공장을 그리스로 아예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독일의 유명 전차 메이커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KMW가 레오파르트 전차의 새로운 생산 시설을 찾고 있으며 이 생산 시설은 독일이 아닌 발칸 반도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독일 빌트지가 현지 시각 10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빌트지는 KMW가 하청을 주고 있는 그리스 중장비 생산업체 맷코와 모종의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협상의 핵심은 독일에 있는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최종 조립 공장을 그리스로
아예 옮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메코는 지난 2006년부터 그리스 육군의 레오파르트 2 A6 HEL 전차 기술 도입 생산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는 KMW의 하청을 받아 레오파르트 2 전차 차체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KMW는 전차 신규 생산은 물론 노후 전차 성능 개량과 업그레이드 작업까지 모두 메코 시설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이 같은 협상은 그리스가 레오파르트 1A5 전차 190대, 레오파르트 2A4 전차 183대 등을 현대화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라며 그리스는 205대의 링스 KF41 생산을 위한 현지 생산 공장도 그리스 북부에 건설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새로운 기갑 장비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과 그리스는 오는 10월 27일 아테네를 방문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방문 일정 중에 기갑 장비 생산 거점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KMW가 전차 생산 시설을 그리스로 이전할 경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내 주력 전차 생산 거점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KMW의 이 같은 전차 공장 이전 추진은 독일 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 많은 규제 등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말 독일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전차 산업을 정말 포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차 레오파르트도 A7 전차 이렇게 보이고 뒤에 또 군한 전차도 있고 그 뒤로 가면 PZA 지천 자주포도 있고 이렇게 작은 공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한꺼번에 만드니 얼마나 지금 생산성이 낮겠습니까? 제가 현대 로템 전차 생산 공장을 가봤는데 이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크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차, 군한 전차, 자주포 이 한 라인에서 지금 도대체 세 종류의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낮고 이 정도로 뭔가 생산을 적게 하니까 이 공장을 유지하는 게 손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생산 라인을 전부 그리스로 옮기겠다. 현재는 차체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서 그걸 또 독일로 싣고 와서 독일에서 포탑을 붙이고 최종 조립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차체 만들려고 거기다 그리스로 갖다 주는 부품 또 그걸 또 차체를 만들어서 저 수십 톤의 차체를 또 싣고 독일로 오는 그 물류 비용 부품이 갔다가 다시 차체 완제품이 오고 하는 이 물류 비용 이런 거 다 하면 그래 그냥 막 그리스가 다 만들어라 우리 공장 좀 줄이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차 생산 공장 아예 접어야 될 정도로 됐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게 안겔라 메르켈에게 전차 800대 레오파르트 A7 800대 사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막 경제가 한참 잘 나가던 독일이 안겔라 메르켈 PC주의 아닙니까?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바른 말만, 좋은 말만 하는 거죠. 야, 니네들 가스쿠지 죽였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같이 나쁜 놈들에게는 우리 전차 안 팔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팔았으면 지금까지 800대 와 짱짱하게 만들고 있겠죠.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댓글에 그런 좌파 또 PC충이 제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가스쿠지 죽인 게 잘했단 말이냐? 잘못했죠. 잘못했는데 가스쿠지가 뭐 메르켈 자기 오빠입니까? 그 남의 나라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독일의 국익과 국가 전체의 국익과 미래를 바꿔야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저보고 아니 가스쿠지 죽인 게 잘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또 김정은이 지형 죽인 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참 기가 차는 일이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바른 말만 한다고 국가가 유지되는 거 아니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말 아프지만 내가 국민을 대신해서 구정물을 손에 담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나는 무조건 바른 말만 해.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일 지금 잘 나가지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이 실전 배치 이후 첫 공대공 격추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들이 증거라고 내민 것을 보면 황당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 펠론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돼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군의 수호이 27 플랭커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러시아 현지 스보보드나야 프레사가 10월 1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군의 게란2 무인 공격기를 요격하기 위해 고도를 높였던 우크라이나 공군 수호이 27 전투기가 러시아 공군 수호이 57 전투기에서 발사된 최신형 R-37M 공대공 미사일에 피격되어 격추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R-37M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에서 적의 공중급유기, 조기경보 통제기, 정찰기 등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대형 공대공 미사일로 사거리가 무려 400km, 비행속도는 마하 6에 달하는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러시아는 미그-31BM에 탑재되는 이 대형 공대공 미사일을 수호이 57에 탑재하기 위해 크기를 줄여 사거리 200km, 비행속도 마하 5 수준의 이즈델리아 810이라는 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이 미사일이 데이트링크를 통해 표적 인근까지 시커를 켜지 않고 유도할 수 있고 능동 또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 장치를 그때그때 선택해 표적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나 루마니아 상공을 도는 나토 조기 경보기가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이 미사일이 사용되었다는 증거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촬영된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 속에는 R-37M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건물 위를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마하 5에서 6의 속도를 가진 미사일이 지상의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도까지 하강할 일도 없고 눈에 보일 리도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사진이 합성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인도 매체의 요청을 사흘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전과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표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일상인데요. 러시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수호이 57이 내부부 장창에서 R-37M이라고 하는 아주 장거리 미사일 쏴서 우크라이나군 수호이 27 격추시켰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는 러시아 군 관계자 피셜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 수호이 57에는 LPI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저피탐 기술, 나는 락온을 했는데 적에게는 내가 락온한 이 전파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락온 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사일 날려보냅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가요. 그 미사일은 자기 액티브 레이더 시크를 레이더를 안 켜고 계속 수호이 57에서 저피탐 기술로 해서 이 미사일을 계속 유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적 전투기인 우크라이나의 수호이 27은 몰라요. RWR이 안 울립니다. 자, 그리고는 접근 딱 해서 이제 인접해가지고 레이더를 딱 켜고는 돌입을 해서 격추시켰다. 바로 그 말인데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자, 이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내부부 장창에다 집어넣고 쏘았다. 자, 그런데 이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5. 마하 5면 시속 6,000km가 넘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초속 1,700m. 초속 1,700m. 그런데 이 마하 5짜리 미사일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정도 저공비행을 한다. 요만한 미사일이 이렇게 보일 정도면 얼마나 지금 저공비행을 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투기가 저 위에 있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투기 이렇게 낫겠습니까? 아니죠. 전투기가 저 위에 있는데 전투기 쪽으로 날아가야지. 왜 이렇게 지금 지변에 바짝 붙어서 가고 마하 5짜리가 이 정도로 바짝 붙어서 가면 이 충격파에 의해서 뭐 유리창이고 다 깨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찍었어요. 그런데 초속 1700m로 날아가는 무슨 전차포탄과 같은 속도로 날아가는 이걸 찍을 수 있습니까? 휴대폰 카메라로. 그래서 이건 합성이다. 찍는다 하더라도 아주 흐릿하게 쑥 지나가게끔 뭔가 이 형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형상이 그대로 선명하게 이 형상 똑같죠?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선명하게 나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셔터 스피드가 감당을 못하는 수준인데 전차포탄을 휴대폰으로 그냥 딱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런데 이걸 증거랍시고 내놨다. 정말 러시아는
이 어깨 위에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왜 얹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